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그야말로 역대급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강 노가웃 스테이지 진입 이후에는 모로코가 스페인을 꺾은 것이 유일한 이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강전에서도 모로코의 이변은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팀 역사상 최초 4강 진출 그리고 아랍 팀 역사상 최초 4강 진출을 이루며 아랍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요.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호날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는데 한국전 부진 이후 두 경기 연속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이번 경기는 나름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보이면서 혼신을 다했지만 결국 아마도 자신의 월드컵이 될 이 무대에서 최악의 플레이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모로코의 기적과 같은 4강 진출 어떻게 이뤄졌는지 포르투갈은 대체 어쩌다가 모로코에 패배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의 돌풍, 아프리카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1990년 월드컵에서 카메룬이 8강에 오른 것이 아프리카 팀의 최초 8강이었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이 또 8강에 올랐었고 2010년 가나도 8강에 올랐던 것, 이 팀들이 모두 서아프리카 팀이었거든요. 북아프리카 지역, 어떻게 보면 인종과 문화가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조별리그에서 거의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같은 팀들인데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를 상대로 정말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16강에서 아쉽게 연장 접전 끝에 탈락하긴 했지만 독일을 위협했던 알제리의 플레이가 최근에 이런 북아프리카 팀들의 약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모로코가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털어줬던 바가 있는데 이번 대회 모로코가 결국엔 4강까지 오르면서 북아프리카 팀, 아랍 팀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 사우디도 조별리그에서 선전하기도 했었고 튀니지도 조별리그에서 프랑스를 꺾는 등 아랍 팀들이 그래도 아랍 지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힘을 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모로코가 4강에 오르면서 카타르 월드컵 아랍에서 열렸던 의미를 조금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른 장면은 높이 그리고 결정력이었던 것 같아요. 세비야에서 활약 중인 모로코의 대표 공격수 엔네시리가 정말 엄청난 타점, 엄청난 점프력을 통해 득점을 했는데 이 플레이는 사실 호날두 선수가 현역 경력 내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후반전에 출전했던 호날두 선수는 오히려 공중볼 경험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모로코 스피드들을 흔드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날두의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모로코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볼 점유율은 완전히 내주긴 했지만 기대 득점값을 살펴보면 모로코가 1.32골로 최소한 한 골, 많게는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포르투갈은 0.89골로 채 한 골을 확실하게 만들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슈팅 숫자는 12개로 포르투갈이 더 많았지만 모로코도 굉장히 적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효과적인 역습 플레이를 펼치면서 9번의 슈팅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와중에 빅찬스가 양팀 모두 3개씩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르투갈은 빅찬스를 모두 놓쳤고 모로코는 그 빅찬스 3개 중에 2개를 놓쳤지만 하나는 골로 연결하면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모로코가 사실은 조금 더 일찌감치 수가골,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9번의 슈팅 중에 3개가 유효 슈팅이었던 모로코였고 포르투갈은 12개 슈팅 중에 3개가 유효 슈팅이었으니까 공격 결정력과 마무리의 세밀함은 모로코가 더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호날두 선수는 후반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 초반 6분에 들어가서 39분 정도를 뛰었는데요. 사실 경기 막판까지 슈팅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하면서 부진했어요. 다만 이번 경기는 조국을 위해 열심히 뛰자, 내가 팀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썽꾼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포르투갈의 유력한 스포츠 신문인 해코르드에서 호날두가 지난 스위스와의 16강전에 선발로 못 뛰자 감독에게 떠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포르투갈 축구협회도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호날두도 부인했고 또 호날두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전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 선발 무대에서 빠졌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지켜보다가 또 경기에 투입됐을 때도 패스 위주, 크로스 패스도 연결하면서 동료들을 살려주려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비수들과의 견제도 열심히 해줬고 지금 기록을 보시면 지상 경합 한 차례 있었지만 이겨냈고 공중볼 경합도 3차례 하면서 한 차례는 이겨냈고 파울도 하나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차례 슈팅, 골키퍼가 1대1 기회가 있었는데 이 슈팅이 이제 선방에 막히면서 본인이 기회 창출 하나와 유효
슈팅이 하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고 경기가 끝났을 때 패배가 확정됐을 때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자신의 프로 경력이 끝난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크게 조명이 됐는데요. 이번 경기 모로코는 사실 포르투갈을 상대로 돌풍을 이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의 강점이라면 역시 포르투갈과의 경기까지 자책골로만 실점을 했던, 상대 선수에게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 수비력이었는데 핵심 수비수였던 아게르드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빠졌고 또 스페인과의 16강전 연장전에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었던 로맹 사이스도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어찌됐거나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결국 이 선수도 후반전 초반에 부상이 다시 이제 나오면서 교체가 됐거든요. 여기에 바이에른 뮌헨의 풀백인 마즈라위 선수까지도 이번 경기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 속에 레프트백도 이제 후보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조직력에 대한 문제, 1대1 능력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있었어요. 반면 포르투갈은 16강전에 이제 좋았던 모습들을 보였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왔는데 헤트트릭을 기록한 하무스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주앙 페릭스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기술자들, 테크니션들이 출전을 했고 오타비우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미드필드 라인에 힘을 보탰습니다. 양팀의 포진도를 살펴보면 나란히 4-3-3 포메이션이었거든요. 모로코는 야신 부누가 골문 지키고 아슈라프 하키미와 엘 야믹, 사이스, 알라 선수가 포백을 구성했고 미드필드 라인에 우나이, 암라바트 그리고 아말라가 배치가 됐는데 이 암라바트가 이번 대회 정말 박스투박스로서는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죠. 피오렌티나의 핵심 미드필더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도 연결됐던 정말 엔진과 같은 선수인데 이번 경기도 공수양면을 거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은 첼시의 지에시와 세비야의 엔네실이 앙제의 부팔로, 유럽파들로 구성이 됐고요. 포르투갈은 펠릭스, 하모스, 브루노 에스리토베, 오타비우, 네베스, 베실바, 포백이 게헤이루, 후벤디아스, 페페, 달롯 그리고 골문 디오고 코스타가 지켰는데 칸셀루와 호날두가 나란히 ben치에 있었고 호날두 선수가 분명히 의연한 척 하려고 했지만 표정은 안 좋긴 했어요. 한국과의 경기까지 선발 출전했지만 이 한국전에 굉장한 부진을 보이면서 스위스전에 선발에서 밀렸고 이때 이제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연장까지 대비해서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벤치에 후반 조커로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압승이 되면서 호날두 선수가 이제 막판에 투입이 됐었죠. 이번 경기도 벤치에서 시작하게 된 건 아무래도 경기력에 좀 아쉬움이 있고 하모스가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좋은 감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경기 초반부터 일단은 먼저 기회를 만든 팀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전반 4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제 프리킥 크로스를 주앙 펠릭스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한 것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향했는데 야신 부누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요. 그 뒤에 전반 26분에는 모로코가 응수했는데요. 지에시가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대를 좀 넘겨가면서 양팀 모두 이제 정지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노리는 그런 세밀함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42분에 이 높이에서 강점을 보였던 것은 모로코였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에 올라왔던 알라 선수, 마즈라이 대신 대체 출전했던 후보 레프트백인데 이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엔네시리가 껑충 뛰어 올라서 골키퍼보다 높이 올라서서 경합 상황에서 공을 따내는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는 점프력입니다. 채공 시간도 대단했을 뿐더러 골키퍼는 보통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 이런 공중볼 경합에서 필드 플레이어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골키퍼를 압도한 엔네시리의 높이가 모로코의 선제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선제골을 내준 이후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전반 45분에 달롯 선수가 롱볼을 헤더로 떨궈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을 빠른 타이밍에 발리 슈팅을 연결하면서 허를 찔렀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골을 넣지 못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분전했는데 문전을 파고들면서 상대의 파울로 넘어졌다 하고 크게 동작을 보였지만 느린 그림으로 봤더니 거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빙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페널티킥은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곧바로 이어졌던 모로코의 역습상에서 오히려 모로코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뻔했는데요. 미드필더 우나이의 스루 패스를 받은 레프트백 알라의 오버래핑이 통짜로 열린 1대1 기회로 연결됐지만 알라의 슈팅이 옆구무를 때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친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볼 점유율은 전반전 포르투갈이 66%를 주도했지만 기대 득점값을 보면은 모로코가 0.83골, 포르투갈이 0.27골로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전반전 기록은 모로코에게 유리했어요. 슈팅 숫자는 모로코가 7대5로 더 앞섰고 유효 슈팅이 2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빅찬스는 모로코가 오히려 2개, 포르투갈은 앞서 골대를 맞춘 한 장면밖에 없었을 정도로 모로코가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포르투갈은 후반 6분에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프트백인 게헤이루를 조금 더 공격적인 칸셀루로 바꿨고 미드필더 후벤 네베스를 빼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여기에 모로코가 악재가 생겼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로맹 사이스가 결국에는 분전하다가 근육 부상이 다시 한번 재발이 되면서 들거에 실려 나갔고 후보 센터백인 아슈라프 다리를 투입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전 포백 라인 중에 3명이 이탈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공세가 강해졌어요. 후반 13분 곧바로 오타비오의 크로스 패스가 하모스의 헤더 슈팅으로 연결됐지만 골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후반 19분에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패스를 받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이 역시나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포르투갈이 결국 동점골을 넣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는데요. 모로코는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후반 20분에 장신 공격수이자 선제골의 주인공인 엔네시리를 빼고 셰디라를 투입했는데 셰디라가 조금 더 체력이 보충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미드필더 아말라를 빼고 센터백인 베눈을 투입하면서 5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전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막겠다. 상대가 또 이제 호날두를 투입하면서 투톱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교체가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은 모로코가 수비 숫자를 늘리자 더 공격적으로 선수를 많이 투입을 했어요. 후반 24분에 오타비우와 하모스를 빼고 공격 전개력이 뛰어난 미드필더 비티냐와 힘이 좋은 하팔 레앙을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모로코는 역시 계속해서 수비를 강화했죠. 부팔과 지에시라는 좌우 측면 공격수가 지치기도 했지만 수비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빼주고 자브란과 아부클라를 투입해서 역시나 전방 압박의 밀도를 높였고요. 포르투갈은 라이트백인 달롯을 빼고 오른쪽 윙어인 오르타를 투입하면서 완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38분 포르투갈이 동점골에 근접했던 장면을 멋진 연계 플레이를 통해 만들었는데요. 오르타가 컷백으로 내준 공을 호날두가 받았을 때 욕심내지 않고 바로 지체 없이 논스톱 패스로 펠릭스에게 밀어줬고 본인이 수비를 다 끌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펠릭스의 슈팅이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향했는데 이 슈팅을 야신 분우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빠른 역습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배우로 찔러 넣었고 호날두 선수가 2명의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도 무너뜨리고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1대1 상황에서의 슈팅이 분우의 선방에 막혔어요. 사실은 분우가 잘 맞기도 했지만 전성기의 호날두였다면 충분히 구석을 노리거나 대포와 같이 골대를 찢을 정도의 슈팅을 구석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역시 이 장면은 잘 만들긴 했지만 전성기가 지나갔구나. 호날두가 확실히 예전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8분 가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포르투갈에게 기회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교체로 들어왔던 셰디라가 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경고 2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고 열명이 됐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포르투갈이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6분 포르투갈의 공세를 막아내던 모로코는 알라 선수가 길게 걷어낸 공이 수비 배후로 연결됐고 교체 투입된 공격수 아부크랄에게 연결되면서 1대1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여기서 득점을 했다라면 모로코가 2대0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었는데 아부크랄의 슈팅을 일단은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마지막 기회까지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 추가 시간 7분 바로 추가 시간 종료 직전이었는데요. 레앙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공격에 가담했던 페페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국에는 포르투갈의 후반전 맹공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모로코의 1대0 승리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모로코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팀 최초의 4강 진출 그리고 아랍 팀의 최초 4강 진출을 모두 달성하면서 새 역사를 썼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스타였고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자 사실 축구 역사에서 정말 골에 대한 모든 기록을 세웠던 선수인데 유로 2016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포르투갈 대표로서의 메이저 타이틀을 들긴 했지만 월드컵이 궁극의 꿈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월드컵 우승을 이루지 못했고 또 월드컵 결승도 오르지 못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말씀드린 대로 크게 조명이 됐습니다. 모로코의 역사 그리고 호날두의 눈물로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모로코가 4강에 오르면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마지막 8강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4강전 대진표 살펴보면요.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가 먼저 경기를 치르고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모로코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 승자와 만납니다. 모로코의 돌풍이 4강을 넘어 결승까지 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